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우종남님이 이런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이 흐르는 전라도 구례의 아침입니다. 20년 전 출근 때 듣던 시선 집중을 이젠 은퇴해서 시골에서 듣습니다. 김종배 씨 안지도 무지 오래됐네요. 라고 올려주셨네요. 사반세기가 됐죠. 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왜요?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뭔가 어떤 유구한 전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반세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구한 전통은 느껴지는데 JB와 저의 그 시간의 차라고 할까? 그게 굉장히 멀게 느껴지네요. 네, 다음은요. 1404님. 안녕하세요. 김종배 아저씨. 매일 남편은 출근하는 차 안에서 저는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나 봐요. 다름이 아니라 합격으로 입소문이 자자한 종배 아저씨께 저도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문자를 남깁니다. 또 어디 응시하셨나? 내일 저희 집 둘째가 기사 필기시험 봅니다. 꼭 붙게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기사? 네. 무슨 기사인지는 써주지 않으셨는데 예. 둘째가 기사 필기시험을 본다 그랬는데 굳이 김종배 아저씨라고 부르셨어요. 아저씨라는 호칭이 딱 맞네요. 그렇게 보면. 연배상. 그렇죠? 네. 네. 어쨌든 응원해 주세요. 네, 합격할 겁니다. 그냥 마음 가시는 대로 이렇게 이제 색칠하시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객관식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무슨 기사 필기시험인지. 네, 객관식일 겁니다. 마음 가시는 대로 색칠을 하시면 합격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그리고 DS님이 여기는 말레이시아 말라카입니다. 네. 매일 실시간으로 시선 집중 청취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를 보았습니다. 소감이 어떠셨나요? 그걸 안 쓰시네. 소감은 올려주셨는데 약간 비방용이어서 제가 자체 편집했습니다. 예. 네, 촌철님들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고요. 네.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님. 오, 닉네임이 굉장히 거창하시네요.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님. 네. 오늘 남부지방 무지 덥습니다. 종배 형님, 어제 중복이었는데 몸보신으로 무엇을 드셨을까요? 치킨 먹었습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저 우리 아들과 치킨 먹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더위 이기시길 바라고. 네. 근데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님이 이런 말도 덧붙여 주셨어요. JB, 포항에 오시면 시원한 물회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포항은 물회죠 또. 가고 싶네. 주말에 다녀오세요. 요즘 이제 바캉스 시즌이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네, 휴가 가신다는 분들 많으신데 네, 길이 엄청 막힐 것 같은데요.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는데 휴가 갈라니 숙박비가 너무 비싸다. 지금 성수기 요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있겠다 이런 분도 계시긴 했습니다. 그 얘기하니까 팀원 위메프 통해서 지금 여행 예약하고 했던 분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어제 피해자들 우르르 모이셔가지고 항의하는 모습도 좀 가슴 아프게 지켜봤는데 입금됐습니다. 환불 받았습니다라고 한 피해자가 하니까 옆에서 막 박수를 막 쳐주시는데 아이고, 그 모습이 너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또 관련한 인터뷰를 준비했죠 뒤에. 네, 오늘 6분 집중해서 사연을 좀 구체적으로 전할 겁니다.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디오로 첫 번째 뉴스 먼저 만나보시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재표결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300명 의원 가운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해외 출장으로 투표에 불참을 했고요. 무효표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 잘못 오기를 해서 무효표가 됐다. 한자 부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고 신동훈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명이 찬성표를 던진 겁니까? 최소 3표? 3명이 네.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안철수 의원 외에 2명의 지금은 누군지 알 수 없는 익명의 의원이 더 이탈을 한 것인데요. 자, 이 재표결 결과가 한동훈 대표를 옥죄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그게 무슨 말이실까요?
제 표결 결과가 나오자마자 국민의힘 안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익명의 관계자가 말을 했는데 내부의 자중질환을 막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방식에 의한 특검법을 선제적으로 발의하는 대응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야권의 공세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려서 자, 이제 당대표가 됐으니까 한동훈 수정안이라는 것을 즉각 발의하라. 이렇게 촉구를 한 것이죠. 자,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서면 이런 흐름은 가속도를 탈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는 어쩔 수 없이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될 텐데 이러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꼬인다라는 겁니다. 이미 짚은 대로 제3자 특검법은 자신에 대한 안팎의 공세, 예를 들면 한동훈 특검법 같은 게 되겠죠. 이런 안팎의 공세에 맞서 친윤 세력에게 한동훈 보위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른바 거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이 용도가 폐기돼 버리는 겁니다. 슬슬 빠지면서 잽을 달리는 게 아니라 코너에 몰려서 훅을 맞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한 사람의 목소리 더 들어볼 텐데요. 바로 장동혁 의원입니다. 어제 SBS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들어보시죠. 최상병 특검이 부결이 된다면 저는 제3자 특검에 대한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실익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실익이 무엇을 위한 실익일까요? 진실 규명을 위한 실익일까요?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실익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후자인가요? 제가 앞서 분석한 거에 따르면 최소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실익은 별로 없다. 선제적으로 발의한다면 이런 얘기는 성립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야권에서 계속 압박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뭐 우리가 통 크게 양보하겠다라고 하면서 제3자 특검법을 발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아니, 발의할 수 있는 발의하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럼 이걸 뚫을 전략은요? 저는 분석하는 사람이지 조언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참모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그죠? 네, 마진가님이 이탈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표결 결과가 찬성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지난번 투표보다 지금 찬성표가 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 점을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고 반면에 에어리얼 코리아님은 야당은 특검을 하려는 게 아니고 반윤 시위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고 나라사랑님은 한동훈 대표님 당대표가 됐으면 숙제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음표 올려주셨는데 그게 그 아까 소개해드린 이준석 의원의 주장이잖아요. 네. 바로 그 이제 그 고리를 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법안 발의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네,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한편 야권에서는 윤석열 특검법이 등장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어제 최상병 특검법 폐기 후에 바로 발의를 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는 잠시 후 조국 대표와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시선 집중해 주시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검찰이 벌금 300만 원에 처해달라고 구형을 했습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가 이재명 전 대표의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에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법인카드를 이용해 모두 10만 4천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즉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를 했는데요. 어제 결심 공판에서 김혜경 씨의 행위는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검찰의 기소 내용 그리고 구형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서 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어제는 구형이었으니까 법원의 판결까지 보고 그 다음에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선 검찰의 이 논리를 다른 사안에 한번 접목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접목을 해보나요?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2일차가 열렸는데 정동영 민주당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후보자가 MBC 들어와서 마지막 최고봉 서울 MBC 사장 자리에 도전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MBC 사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1년에 100번 넘게 서울 출장을 옵니다. 법카를 흥청망청 씁니다. 그 이유를 본인은 광고주를 만나서 광고를 따고 업체 협찬을 받으려고 영업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MBC 내부의 핵심 간부로부터 장문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간부는 후보자가 서울에 와서 집중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사들이었다고, 여권 이사 6명이었다고, 이분들은 MBC 주식 70%를 갖고 있는 방문진의 핵심 인사들로서 MBC의 감독권,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상대로 청탁, 로비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이 제보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자주 갔던 서울 강남 청담동 오마카세 일식당도 얘기해 줬습니다. 이 사람들을 접대하면서 선물도 주고 그 이상의 것도 전달했다는 것을 이분은 얘기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죠? 어떻습니까? 김혜경 씨의 경우에 대입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심 공판에서 김혜경 씨를 향해서 추상 같은 질타를 한 검찰의 태도와 원칙에 따른다면 이진숙 후보자의 건은 검찰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겠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는데요. 정동영 의원의 말 추가로 잠깐 더 들어보시죠. 이 위원회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수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검찰. 그래서 검찰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연 답을 할까요? 답을 하게 만드는 방법은 계속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또 발언권을 검찰에 넘겨드리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어제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됐고 근데 사흘 청문회가 됐습니다. 네. 오늘 새벽이라고 해야 되죠. 이제 차수 변경을 해가지고 잠깐 지금 정회를 한 거고 네. 오늘 오전 11시 속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여러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짚은 말의 AS 차원에서 그제 자연인을 강조했던 이진숙 후보자가 어제는 본인을 스스로 반공인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네. 제이비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반공인, 반민간인 이야기란 것은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것 같은데요. 저 아직 임명장 안 받았어요. 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임명장 못 받을 가능성도 본인 스스로 열어놓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퇴의사 여러 번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명확하게 하진 않았는데. 그러면 반공인에서 왜 반을 걸칩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아니 공직 후보자가 된 거잖아요. 네. 공직 후보자가 됐으면 공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지 뭘 그 절반을 또 그렇게 싹 자릅니까? 정확하게 민주당 박민규 의원이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후보자는 내정된 이후부터 자연인입니까? 공인입니까? 이진숙 후보자의 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반자연인, 반공인입니다. 네. 그러자 최민희 위원장이 김영관 방통위 조정관에게 물어봅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로 방통위 예산을 얼마나 썼죠? 자연인에게 몇 천만 원의 세금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대답은 공인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거다라는 게 최민희 위원장이 얘기했지만 하여튼 아니, 대답은 뭐 달라지지 자연인, 않았습니다. 민간인에게 세금을 쓰면 그건 국고 횡령입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무튼 오늘 이어질 청문회도 좀 시선 집중을 해야 될 텐데요. 네. 보는 국민도 정말 피곤합니다. 오늘 이어가고 네. 내일은 또 그 대전 대전? MBC 현장 검증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여당 의원들은 뭐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냥이님이 이런 촌철 보내주셨네요. 방통위원장 아니고 빵통위원장 뽑는 자리인가요? 야, 어제도 법화 빵.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반면에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 업무 수행 법카를 쓴 거니 김혜경 여사와는 좀 다르다 이런 반론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정동영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지금 들려드렸잖아요.
법카를 써서 했는데 결국 그 법카를 써서 박문진 이사들을 두루 만나면서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라는 게 그 요지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법카를 쓰면서 박문진 이사들을 매수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가설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단정을 못하죠. 왜? 수사를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의혹이 제기가 됐으면 김혜경 씨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구형했던 그 검찰의 원칙에 따르면 이것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본 거잖아요. 뭐가 문제 있나요? 네. 아무튼 검찰이 답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한편 지금 국회에서는 방송 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진행 중이거든요. 네. 이것도 오늘 오후에 이제 표결이 예상이 되는데 결과는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들 예상은 하실 것 같긴 해요. 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김건희 여사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어제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 캐비닛에 나와서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그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수사를 받기 전에 그 조서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했습니다. 언론은 이 발언을 받아서 이렇게 보도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사과를 했다. 또는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던데 헌데 이걸 사과라고 성격 규정하는 게 맞습니까? 네, 제이비 또 삐딱선 정신이 발동하신 것 같은데요. 네. 왜 사과라고 규정하면 안 되나요? 아니 그냥 사과라고 표현하든 더 구체적으로 대국민 사과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사과는 사과의 주체가 사과의 대상 앞에서 직접 미안하고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을 밝히는 행위입니다. 동시에 뭐가 미안하고 죄송한지 그 구체적 내용을 함께 밝히는 행위여야 됩니다. 그게 사과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사과라고 표현한 저 행위엔 직접성도 없고요. 외도 없습니다. 오히려 총선 참패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했다고 용산 관계자가 전언한 것과 닮아 있을 뿐입니다. 자, 근데 이런 지적이 나올지 예상해서였는지 최지우 변호사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여러 가지 정부적 판단을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죄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죄를 갖다 뭐 쉽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고요. 근데 다만 이게 이런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문자 일십이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그냥 묻어두기로 하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흔히들 사과의 요건 가운데 하나로 뭘 듭니까? 진정성을 듭니다. 근데 그 진정성은 오로지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솟아나온 것을 뜻하는 겁니다. 반면에 정무적 판단은 그것에 앞서서 고개를 좌우로 돌려가면서 이거저거 재보는 겁니다. 그런데 진심 어린 마음이란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정무적 판단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호응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네, 촌철님들의 평가도 비슷하신데요. 학혜님, 사과를 대신하는 대리인도 있나요? 라고 물어주셨고, 외로운 늑대님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 또 제3자 사과라고 좀 꼬집어 주셨고요. 호랑이님은 대리 사과라고 명명을 해주셨고, 담쟁이 넝쿨님 사과 배달 서비스라고 규정해 주셨네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조서에 기재도 안 됐다면서요? 네. 그것도. 기록으로 남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니까 들은 검사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말한 김건희 여사와 들은 검사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검사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그걸 접수한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국민을 향한 사과입니까? 조서에 기재도 안 됐다는데 이 정도 하죠. 네. 그리고 다음 뉴스 짧게 전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JB타임즈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가 어제 오늘 검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지금 그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뭐 진상 파악을 지시했는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뭐 사실상 거부했다. 뭐 해가지고 계속 전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검찰 상황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뭡니까? 소강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밀리고 있는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네. 그렇게 약간 물밑으로 가라앉은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러면서 스르륵 또 스르륵 빠지고 있다. 어디서? 국민의 시야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환기해드린다. 이전까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환기해드립니다. 마무리하죠. JB타임스 끝내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